나마스테. 반갑습니다. 네. 제가 본 제 직업으로, 유튜버로 요가를 할 기회도 이제 다 돼 가는가 봅니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기각됐죠. 예. 곧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얼쭉 해결이 나지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날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그리고 보신 분들은 보니까 천몇백 분이 보고 가시고 하던데, 구독수가 안 느네요. 제 동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눌러 놓으시면은 지금 거기 있는 한 100 몇십 편은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거기에 제가 34년 동안 공부했던 요가의 모든 진리에 대해서 우리 요가 선생님들 가르치는, 초급반 가르치는 지도자 과정, 요가 입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도자 과정에 대한 수업을 녹화해서 그냥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제가 뭐 편집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뭐 그런 게 없어서 그냥 그대로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찍어서 올려놨거든요. 궁금하시면은 보시고, 곧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일반적인 어떤 수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전문적인 내용은 프리미엄으로 해서 구독료를 내셔야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볼까 합니다. 자, 뭐 일련의 사태 들어보면 오늘 뭐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각하가 됐죠. 구속이. 이제 풀려날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시기에 따라서, 형상에 따라서 서로 조율하고 맞춰가는 것들이죠. 곧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탄핵 인용과 헌법재판관들이 간이 그만큼 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쵸? 지금 이 대한민국 분위기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아무리 어떤 자기적인 어떤 뒤쪽에서 누군가가 뭔가를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 세력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는 않았으니까 뭐 섣불리 이야기하지는 그렇지만 중공이죠. 중국이죠. 중국이 있고, 물론 그 차세대에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북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을 이용해서 지금 북한이 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없겠죠. 사실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킬레스건이라 그러죠. 맹점은 아마 중국이 다 잡고 있지 않을까.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재의 사태에 봤을 때는 각하나 뭐 인용이 아닌 아마 이거에 뭐라 그러죠? 각하라 그러죠. 이게 이 헌법재판소에 올라왔는 내용 자체가, 이거 투기했던 어떤 모든 부분들이 증거가 다 깨졌죠. 내란죄라는 어떤 부분들, 뭐 국회를 문란하게 하려고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뭐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아니고 각하로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할 겁니다. 그래야 각하를 해야, 돌려보내야 국회로 와야 이거는 사항들이 안 되니까 각하, 너들이 다시 이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증거가 제시해서 다시 국회에서 올리든지, 안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올해는 못 올리죠. 올해 일사부재질의 원칙에 의해서 작년에 12월 달에 한번 올리고 그것들이 채택이 안 됐었죠. 그러고 난 뒤에 1월 달에 다시 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번씩밖에 일사부재질의 원칙에 의해서 밖에 못 해요. 그래서 일단 이번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뭐 더 진전을 못 할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이 돌아오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이 간단하겠죠. 개헌에 충실하고, 뭐 자기 임기가 단축하더라도 개헌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개헌은 뭐 국민의힘이나 지금 뭐 건정세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뭐 내각제 개헌, 말도 안 되고요.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고, 대한민국에서는 내각제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내각제를 해가지고 나라의 발전의 원동력이 이어져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국민 자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바뀌면은, 그렇죠. 가장 먼저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선거하는 선관위를 가장 먼저, 법이죠. 그렇죠. 그걸 가장 먼저 바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 여당이 만들고 야당이 만들어서 어떤 것들을 뭐 그 여당이 몇 명, 야당이 몇 명, 뭐 누구야,
국회의장이 뭐 추천해가지고 뭐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미 있어요. 존재하잖아요. 특별하게 할 거 검찰 시키든지 아니면은 감사원 시키든지 해서, 예, 틀어내요. 국민들이 궁금하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뭐 지금 뭐 비리나 이런 것들 인사청 비리부터 해갖고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정말 뭐 욕은 하기는 그렇지만 가족 같은 거죠. 가족 같은 어떤 정말 가족 같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거의 어떤 비리들, 그것들을 일단은 그 부분들부터 시작하고 명확하게 다 처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선거에 대한 포렌식하고 선거 인부의, 미국이 이번에 발표했죠. 내가 저번 주인가 저번 주인가 그 앞번 동영상에 올려놨죠. 미국에 드라큘라가 살고 있다고. 근데 미국 트럼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좀 센스가 없더만 유령이 살고 있다 그랬죠. 이게 뭐 700살 넘은 사람도 있고, 한 사람 740살인가? 700몇 살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있고 400살이 3,500만인가? 3,500만 명인가? 살고 있대요. 유령이 살고 있다고 표현했대요. 일론 머스크가 그 부분들을 조사해서 이번에 밝혀가지고 트럼프가 발표를 했죠, 이번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서. 뭐, 선관위의 수원연수원에서 불행 요원들이 미국 정보 요원이랑 합작해서 잡아갔는 거, 이것들은 사실은 미국이 이렇게 섣불리 밝히기가 힘든 작전? 예, 지금 현재 그걸 밝히자마자 바로부터 뭘 해야 된다고요? 중국을 융당 폭격해야 돼요. 표현을 하면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선거에와 미국의 선거에 개입이 되는 것들이 증거가 확보됐다면은,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는 어떤 부분들, 예,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반중도 일어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것들이 뭐 오픈해가지고 하기로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미국에서 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바뀌고 있죠. 오늘 대통령 구속도 철회되는 부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헌법 선관위를 이렇게 오픈해서 하긴 한다면은 부정선거라는 것들은 당연히 나올 겁니다. 나오고 나면은 만약에 부정선거였다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해야죠. 뭘? 예. 국회의원 선거를 먼저 해야죠. 국회의원 선거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 선거를 먼저 할 수 있는데 대통령 선거를 먼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그렇죠?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고 만들고 다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개헌, 말 그대로 87년도에 만들었던 이 법들을 다시 우리 현실에 맞도록 법을 바꿔야 됩니다. 뭐 선관위부터 시작하고 모든 법들을 싹 정리해서 새로운 법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법이 시행되어져서 움직여야 되고, 그 법을 만드는 사람도 누굽니까? 국회의원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든다고요? 말도 안 되죠. 국민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국회의원 선거 먼저 해야죠. 일단 국회 예산하고, 대한민국에는 국회를 예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국회를 예산해라 이렇게 안 돼요.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저만큼 날뛰는 겁니다. 자기들은 국회 행 중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라고 면책받을 수 있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막말하고 뭐 가짜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은 다 뭐라고요?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랑 다르죠? 여러분들 별 관심 없죠, 이런 데는. 일단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쵸? 내가 당장 내일 아침에 하루에 얼마를 벌고, 이번 달에는 얼마를 벌고, 내 호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야 내가 먹고, 즐기고, 재밌게 살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별로 이 정치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 34년 동안 요가만 가르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가 학원이 잘 되고, 요가 회원들이 와서 저한테 요가 배우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그동안 익혔던 지식들을 전달하는 일들을 하고 살면은 저도 행복해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동안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많이 힘들죠. 표현하면은. 그쵸? 왜 그러냐면 요가가 사치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가는 꼭 안 해도 되는 운동이에요. 사치예요, 사치. 필수 운동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치 운동이거든요. 돈을 이만큼 내고 와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관리한다? 미래를 위해서 전일 건강이라 그러는데요. 투말로. 내일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한다?
예, 그래서 사치 운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단 저는 여기에서 관심을 두고 사람들에게 깨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로 접어들고 이 문명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결국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수출이 잘 되면 우리나라가 팽팽팽 잘 돌아가겠죠. 우리나라 잘 돌아가면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죠. 나라가서 뭐 제조를 많이 하고 많이 벌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면은 뭘 하겠어요? 사치하겠죠. 그러면 욕하고 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저는 다른 의미가 있어서 이 이야기들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3.1 운동을 사람들은 사치로 했을까요? 아니면 뭐 정치적 이념으로 했을까요? 아니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올려놨더만은, 우리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우리는 정치에 대한 중립적인 자세를 갖춘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시국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요가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마음 공부라 그러죠. 제가 이 앞에 해놨는 것처럼 이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방법 이야기 해놨죠. 직접적인 경험, 추론, 그 다음에 정언이라 그랬죠. 이 세 개를 빗대서 어떤 일을 볼 때는 올바르게 내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 지금 물정은 안 나왔지만 이런 증거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 지금 성관이 보십시오. 세자라 그러고 뭐 아들 시키고 딸 왜 진시키냐 그러니까 착해서 공무원을 뽑는데 착해서 뽑았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 그쵸? 그래서 이게 다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 어떤 시스템들이고요. 고인물은 근 70년을 87년도니까 몇 년 정도 됐어요. 꽤 오래됐죠. 그 세월을 그 30년이 넘는 세월을 더 됐죠. 지금 헌법이 선관위가 생긴 지가요. 정말 오래됐죠. 그만큼 오래된 게 아무도 관리받지 않는 권력이라 그러죠. 선관위가 문제 있는 거는 왜 있는지 아시죠? 선관위의 최고 대빵이 누구냐면은 지금 대법원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각 지방권 대법원장을 역임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선거를 할 때 뭐라고요? 수장이었어요. 각 지역권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벌을 내려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이번에 보세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선관위가 문제가 있는 것 해가지고 내가 계엄령을 내렸다. 그래서 한번 열어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너들 법이라서 저기도 못 열어본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법을 재판하는 재판소에서 너들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오픈해라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자기 죄를 밝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정말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제가 옛날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소와 법이라 종교라는 이야기를 내가 했었죠. 옛날 시대에는 이런 법을 종교에서 담당을 했어요. 여러분들 모세를 봤을 때 모세 시대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애굽인들을 이끌어갈 때 홍해를 갈라가지고 쫙 갔죠. 그러니까 그때는 법이 뭐였어요? 모세 리더가 이야기하는 게 곧 법이었죠. 그쵸? 이집트에는 왕이 이야기하는 게 곧 법이었고요. 그쵸? 왕이 이리 해라 그러면 그게 법이에요. 지금 북한처럼요. 그래서 그런 법은 곧 종교가 법이었어요. 근데 그게 문란해지니까 그걸로서 예수의 리더로서 모세의 리더로서 안 되니까 결국은 가나안 산으로도 가서 올라갔다가 와서 하느님의 메시아를 가지고 뭘 받아요? 십계를 받아오죠. 요가에도 야마니야마라고 해서 금계와 금계라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금하는 계율 5가지와 금하는 계율 5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좀 이따가 내가 요가를 이야기할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계율들을 아주 중요한 요가의 철학들을 초등학교 아니면 그 전에 유치원에서도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뭐 전혀 종교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철학입니다. 철학.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들을 꼭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요즘 종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뭐 흉악범이 늘어나고 하는 이유들이 종교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꼭 종교를 하나씩 가지시고, 종교가 꼭 가지기 싫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이 만드는 철학 말고, 개똥 철학 말고, 정말 시대를 거쳐서 바뀌지 않는 거, 이게
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바뀌면은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쓰일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런 철학이라면 받아들여서 우리는 익히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뭐 시대가 점점 올바르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달 중순만 들어가면은 바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어떤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정치적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야기를 꺼내면은 다 하시는 이야기들이 각각 자기 주장을 막 해요. 내가 이야기하기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벌어지는 것들이 드러나면은 다음에 오늘 조금 전에 나한테 이야기했던 거 꼭 사과하십시오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이게 안 드러나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사과하겠다고요.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사과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런 대규모적인 이런 일들이 있었는 걸 쭉 한번 지켜보세요. 뭐 제 요 근래의 패러다임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 것 중에서 하나는 한미 FTA 협약을 맺기 위해서 진행될 때 수입 쇠고기, 그렇죠? 예. 우리나라 한우 비싸잖아요. 저도 지금 뭐 고기를 좋아해요. 저는 고기보다는 생선을 훨씬 더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소고기도 좋아해요. 소고기 맛있잖아요. 특히 한우는 툭불 맛있죠. 저는 옥상에 올라가면 그릴도 있고 이 파티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소고기 비싸서 못 사 먹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괜찮은데 지금은 좀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소고기 먹고 싶으면 뭐라고요? 수입 쇠고기 먹어야죠. 그래서 그 수입 쇠고기를 수입해 오는데 뭐였어요? 광우병. 예. 소의 무릎에 관절염 있는 소 쓰러지는 거 보고는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내 구멍이 숭숭 뚫려서 미국 소 들어서 먹으면은 간다고요. 난리 났었죠? 지금은 이제 촛불 집회의 어떤 전신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어마어마했었죠? 결국은 지금 보세요. 그 소고기만 사옵니까? 그 이야기하던 그 강우병의 주범이 되던 내장들. 우리나라 다 수입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뼈, 사골. 아주 중요하잖아요. 강우병의 주 직격탄인데. 우리나라 들어와서 지금 사골, 뼈도 사용되죠? 누가 한 명이라도 사과했어요? 사과한 사람 있어요? 그것들이 잘못 보도됐다고 사과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있는 정치인들 잘 보세요. 잘못하면은 자기가 삶을 살면서 잘못한 게 있으면은 사과해야죠. 제가 옛날에 지금은 한 20몇 년, 한 30년 전 정도 되겠네요. 20몇 년 전에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아유르베다를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게 아유르베다라는 용어 자체를 관심 있어 하는 요가를 하시는 선배님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요. 근데 그때 박호준인가 하시는 분이 빈센트라는 분들의 책을 생명의 신비라는 책을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번역이 이제 잘 모르고 번역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어요. 그 번역에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그 오류를 찾아서 그 번역들을 수정해 가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그때 내가 이제 그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아유르베다에 대해서 부분들은 아무도 모르니까 저 혼자밖에 몰라요. 아유르베다를 강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었어요. 박사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에요, 저는요. 그런데 이제 아유르베다를 강의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정신적 개념과 육체적 개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육체적 개념에 대해서 난 그 책을 보고 완전히 이해했는데 정신적 개념에 대해서 난 이해를 못해서 학생이 한 명이 손을 들고 여기 있는 정신적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는데 제가 참 대략난감했습니다.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좀 얼버무렸어요. 그래서 그래 놓고는 그 다음날 가서 사과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학생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더 이상을 공부할 데가 없어서 저 또한 대답해 줄 수 없는데 다음에 내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 꼭 이야기해 주리라 하고 좀 더 그 덕분에 그 학생의 질문 덕분에 제가 아유르베다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게 되고 많이 열심히 공부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인도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의, 물론 한 부분 파트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박사님도 계시고요. 있을 겁니다. 근데 아유르베다의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예. 뭐 어떤 누구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어떤 누구랑 가서 와서 이야기를 해도 저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확답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4년 공부하니까 그 정도 자신감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우병 사태나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도 봤죠. 거기에 대한 많은 부분들, 결국은 백은지 갖고 올리 보니까 뭐라고요? 저는 학교를 배타는 학교 3등 항해사, 통영수산전문대학이라고 어업과, 우리 지금 항해학과예요. 3등 항해사 되는 학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배에 대한 구조나 배에 대한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냐면 3년 동안 거기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왜? 항해사니까요. 거기서. 그래서 그 항해사 중에서 한별이라는 친구가 조타수를 하면서 배가 각도를 꺾으면 5도씩밖에 안 꺾여요. 최대한 하는 게 15도를 꺾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운전하는 것처럼 핸들을 이렇게 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라는 거, 큰 배는요. 그리고 많이 꺾으면 배가 자칫하면은 15도만 꺾어도 배가 급선회를 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걸려 있어요. 락이.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래서 조타를 움직일 때는 최대 5도, 뭐, 좌로 1도, 좌로 2도, 뭐, 이렇게 조정을 해요. 5도 하면은 급변침이에요. 표현을 하면은. 15도 하면은 많이 급변침이고요. 한별이라는 친구가 운행하다가, 뭐라고요? 맹골수도. 오케이. 맹골수도에서 조류가 억수로 세요. 배가 밀리니까 친구가 배 조타수의 방향이, 자기가 자이로가 맞추고 있는 방향을 맞추고 있는 것들이 틀리니까 조타를 좀 급격하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쫙 급변침하면서 밑에 실려있던 자동차 이런 것들이, 무거운 것들이 고정되어 있어도 급변침을 하니까 쇠사슬이 터지면서 싹 한쪽으로 기울었는 거예요. 배는 본래 어떠한 경우도 휘어지면 바로 복원이 되도록 밑에 물을 채우고 있으면 되는데, 거기 부분들도 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자세히 잘 모르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끌어냈으니까, 그리고 다 밝혀졌으니까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지나갔는데 뭐, 다 잊혀지고 있는데 뭐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깔아앉는 배예요. 그리고 9시, 내가 그때 9시 반 수업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배가 난리 났다더라 하고, 그래서 텔레비를 잠시 보고 돌아서 수업을 했어요. 수업을 하고 난 뒤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구했대요. 저는 다 구했대요. 그때 그 문고리 4인방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보고했겠죠. 박근혜 대통령도 다 구했는가 하고 뭐 일정을 보고 일상을 진행을 했는가 봐요. 그러고 난 뒤에 알았죠. 그 부분들이 깔아앉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보고해야 될 사람들이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쵸, 심각하죠. 결국은 박근혜 단행됐죠. 그거 덕분에, 세월호 덕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단행됐어요. 다 조작이었죠. 태블릿 PC도 조작이었고, 다 JTBC.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곧 없어질 방송이니까 뭐 여기서는 좀 까도 될 것 같습니다. 곧 없어질 겁니다. JTBC, MBC하고는요. 지금도 방송하는 거 보세요. 그 많이 모이는 탄핵 반대 집회에다가 이재명이 앞에 세워가지고 사진 떼어놓고, 탄핵 반대 집회에다가 거기 의원들 와서 하는 거 찍어놓고, 찬성 집회에다가 찍어놓고, 찬성 집회 사람 없잖아요. 반대 집회는 사람도 많고, 그걸 우리가 보면 디비나사에 거꾸로 방송하는 거. 참, 그 방송 지금, 저는, 지금 우리 3사 방송 뉴스, 아침에 일하면 맨날 보는 게 뉴스였는데, 제가 그걸 안 본 지 지금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일상 뉴스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는 올바르게 전달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요. 현 시국에 대해서. 이 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궁금해서 아침마다 뉴스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뉴스는 안 봅니다. 그 뉴스가 정성화되기 전까지는 보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요? 나중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곧 멀지 않은 시간에 다 밝혀질 거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추론하고,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추론하고, 정언에 의해서 통합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사드. 레이저 하면은 튀기지고, 그게 누구예요? 김재동입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반대하고 난리치고 난리 났었죠. 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 전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또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예. 일종 후쿠시마 예. 원자력 그 폐수. 예. 그렇죠? 원자력 그 정화수 내보내는 거. 정말 난리 났었죠. 난리 나고 네가 떠무라 하고 뭐 그 난리 났은 부분들 10년 가까이 됩니다. 10년 넘었죠. 그 배수했는 거는 몇 년 안 됐지만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부대 비용들, 그 다음에 일본 이자카입니까? 일본식 음식들 망했는 사람들, 예, 그 사람 다 책임져야 돼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 그때 그렇게 떠들어가고 했는데 그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뭘 해야 돼요? 나와서 사과해야죠. 그런데 문재인 시절에 김재동이를 뉴스 9시 뉴스인가? 뉴스 앵커를 시켜요? 이 나라가, 여러분들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시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이 많이 떠들었던 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실은 이 더불어민주당을 밀고 있는 지지하는 이 세력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력들이 각각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편을 서기 위해서 떠들고 있는 이 사항들, 곧 다 밝혀질 겁니다. 누가 국회의원이 배지를 부정선거로 달았는지를 다 나올 겁니다. 그때 돼서 다시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돼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공개적으로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그렇다고 뜬다고 우리 600 몇백 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고 좀 좋으면은 널리 좀 이렇게 펼쳐주고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렇게 공유도 좀 해주시고 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 이 지금 끊임없이 거짓된 선동을 하는 자들, 그리고 그게 끝이 나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김우중 보십시오. 뭐 체포해라고요? 사살죠? 북한 방송 아직도 잘하고 있죠. 예.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저런 사람들은 구속해야죠. 정권을 예. 지금 뭐 홍장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뭐야 그 군사 장교 있었다 그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웠어. 예, 그 위정해가지고 그 두 사람의 위정에 의해서 지금 헌법재판소까지 갔는 거 아닙니까? 내란죄로 해가지고 그 내란죄 없애버리고 다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두 사람 다 하나도 그쵸? 다 거짓 진술로 나왔죠. 조작으로. 오늘부로 그까지 어저께부로 그까지 조작으로 나왔죠. 네. 자, 내란죄는 사형이죠. 사형당할 사람 많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사형 집행할 수 있는 서울구치소에 사형장이 있는 곳을 다시 정비했죠. 그때 왜 정비했는지는 사형을 다시 할 것인가 하고 나도 궁금했는데 이제 그게 확실해지네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사형을 당할 사람들이 생길 것 같네요. 왜? 이게 내란이죠. 예, 곧 아마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바뀔 겁니다. 이거 바뀌고 나고 다시 우리나라가 정리가 세팅이 다시 되고 나면은 우리는 곧 잘하면은 통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방제로요. 예.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에요. 뭐, 안 되면 알 수 없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방향성은 우리나라가 곧 통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가 그지 그 건설업 그 면허를 그만할까 하고 하길래 야, 조금만 지키고 있어 봐. 곧 북한이랑 우리 연방제 해가지고 통일되면은 북한에 집지로 올라가야 되니까 니 그 건설 면허 갖고 있으면 일종 갖고 있으면은 야, 우선순위 아이가. 건설 집 지을 수 있는 최고의 그거다. 남들은 큰 거 짓더라도 니는 저 금강산에 가갖고 펜션지 주는 거 사업하면은 너 날끼다. 기다려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난데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사업은 소형 원자료죠, 그렇죠? 반도체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배터리, 그 다음에 조선 이 네 개가 가장 큰 사업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미 방산이에요. 그렇죠? 이 5개의 사업이 잘 나가면은요, 우리나라의 경기는 활성화될 겁니다. 제가 우리 그 중공업, 저는 울산 살아서
동구라고 있습니다. 집값이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사람들 정말 인상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절대로 집 팔지 마라. 지금은 갖고 있어라. 그러면은 곧 3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배의 수주와 그리고 군함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곧 우리나라에 선정되고, 특히 울산, 거제, 하나조선소, 그 다음에 울산중공업이 선정될 것이다. 그래서 곧 하면은 엄청난 호황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배터리 LG 위대합니다. 미국이 저렇게 중국이랑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배터리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팔아먹을 데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배터리를 잘 만드는 우리나라, 원래 우리나라 기술이에요. 그 기술 다 중국이 빼가지고 갖고 저만큼 성장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LG의 배터리가 세계적으로,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유럽 쪽으로 널리 퍼지는 날이 곧 올 겁니다. 특히 방사는 더 어마어마하게 전개가 될 겁니다. 지금 이미 유럽은 영국부터 시작해서 GDP 3%? 1%도 안 써두고 있던 나라에서 3%씩 올리고 있죠.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방산 수출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중국산 안 샀을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산을 샀어야 되는데 미국산 너무 비싸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또 나라에 정해서 안 파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널리 팔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초인류 국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확장해가는 나라로 펼쳐지면은 경제의 규모가 잘하면은 중국을 넘어서고, 러시아는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을 넘어서고 중국을 넘어서서 세계 2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미래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종중이 아니고 한미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그렇다고 우리 나라한테 100% 100점짜리라 이런 건 아닌 건 아시죠? 근데 중국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 우리가 지금 이익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있더라도 이제 중국은 우리한테 더 이상 그런 것들을 팔아줄 생각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의 기술들을 다 빼돌려서 자기들 기술들을 해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외국에, 특히 일본에서 잘 만드는 것들을 뺏기와서 따라와서 했던 물건들 많아요. 그 시대에 일본 애들이 맨날 뺏기고 지금 중국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우리나라도. 제가 어릴 때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입장이 역지사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지금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좀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각하가 된다고 해도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절대로 선관위는 문을 열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요. 그래서 끝까지 해서 선관위가 오픈돼서 그 다음에 다시 현역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해산되고 다시 총선을 통해서 뽑히고 난 뒤에, 그럼 총선을 뽑히고 난 뒤에 안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도 그런 부정선거 아니었나 이러면은 대통령 다시 하면 됩니다. 그때 돼서 다시 하시면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뭐든지 다시 하면 되죠.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면 되고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나라가 정상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길게 하면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그럴 겁니다. 제가 추론하건대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언하건대 이러면 좀 금방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준비들을 여러분 자녀들한테 시키고, 근데 사실 그 미래가 오면은 조금 불합리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하이클래스에 살 수 있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도태되는 그런 시대에 빈부격차가 확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 빈부격차에서 시대적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만들어 드리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가장 상쪽 레벨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시키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찍을까 했었는데 좀 게을러서, 요가 내용 같으면 열심히 올렸을 건데 이런 내용은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요즘 조중동이나 TV 보고 MBC, KBS 보면서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죄송하지만 뭐 정치적 이념의 편향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살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전혀 정치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말고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국회 예산이고요. 예, 그 다음에 올바른 국회의원들. 이거 보세요. 뽑아놓으니까 어떠세요? 예, 그거 뽑을 때는 잘하겠다고 해놓고 그 사람들 길을 모르니까 뭐라고요? 어마어마한 부분들이 생기죠. 지금 봐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잡혀가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지금은 여러분들 그 추운데 길바닥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손을 들고 해야 된다고 잘못 뽑아놓으면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못 지지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올바르게 바깥에 통 속에서는 절대 통을 올바르게 굴러갈 수 없습니다. 시선을 넓히시고 통 밖으로 나오시고 늘 어떤 사항이 있으면은 비교하시고, 예, 여러분이 직접적인 경험하시고 추론하시고 그 다음에 먼저 간 사람들이 이야기해놨는 것들의 내용들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먼저 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자기 욕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가스라이팅이 아닌가를 꼭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자주 안 올리는 이유가 또 제 말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믿고 가스라이팅 될까 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마스테.